6주차 1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급사슬의 스루프 최대화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스루프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스루프시라는 것은 그 생산 운영 관리 쪽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 뜻은 시스템을 거쳐 처리되는 양 혹은 매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속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 이제 스루풋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거는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골드렛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자기 책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상세한 거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스루풋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냐면, 공급사슬이라는 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자재 공급부터 시작해서 생산, 유통을 거쳐가지고 최종 소비자까지 이제 이르는 거를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일종의 하나의 그 흐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이제 원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사슬을 통해서 처리되는 그 양, 스루풋이 최대화가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급 사슬을 하나의 그 흐름 시스템으로 이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원활하에 이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이제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이제 흐름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되는 양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요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공급망 자체가 그러니까 엉망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흐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생기면은 또 그걸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 흐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크게 이 운영 관리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병목 혹은 제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낭비, 세 번째는 이제 변동성 때문에 이제 생긴다는 건데요.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제 변동성하고 이제 이게 좀 관련이 있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배우게 되는 내용이 이런 것들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루풋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일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스템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하여튼 공급망 붕괴라는 용어까지도 쓰는데, 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 붕괴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적인 그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 사슬에 포함된 모든 개체들의 그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게 가능하려면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적 사고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산 운영 관리나 이런 쪽에서 아마 이걸 학습을 했던 분도 있을 거고, 혹시 생산 운영 관리를 수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스루풋이라는 용어는 골드렛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거 썼는데요. 그 책의 그 제목이 뭐냐면 더 고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사실은 이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읽히고 있고, 이게 미국 같으면은 이제 경영학 분야에서는 이게 필독서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생산 운영 관리 그 수업에서는 이걸 반드시 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걸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더골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읽기도 편해요. 왜냐면 이게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주 그 중요한 이론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약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Theory of Constraints, 이거 TOC라 그러는데 그 이론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책임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서 이제 스루풋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근데 그 스루풋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적 사고는 그럼 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측면, 재고 측면,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개선, 그 다음 낭비, 이런 측면에서 시스템적 사고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용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때 수익은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을 늘리든지 총 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총 수입을 늘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수익을 그러면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총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비용 감축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기업들이.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감축하려면 아무래도 뭔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 기반 자체를 줄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감축보다는 그 스루풋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루풋 향상이라는 게 결국은 뭐 총수입 극대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적 사고를 이해를 해 본다면 일단 여러분들 왜 지난번에 생산 능력 균형화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생산 능력 균형화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탁트 타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산 운영 관리에 보면 사이클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탁트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사이클 타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이 탁트 타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사이클 타임은 어떤 활동을 시작을 해서 그 활동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게 사이클 타임이고, 탁트 타임은 뭐냐면, 이건 수요와 관련이 돼 있어요. 수요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소요되어야 될 시간, 필요한 시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탁트 타임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수요분의 이용 가능한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100단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 8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은 480분 아닙니까? 그걸 100단위로 나누면 한 단위 만드는데 이제 4.8분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면 4.8분 내에 한 단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그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4.8분 이내에 못 만든다 그러면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작업자를 더 투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설비를 더 갖춘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탁트 타임이 일단 거기 맞춰주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생산 능력 균형화가 이루어져요. 작업장마다 그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생산 능력 균형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이상으로 만약에 여유 생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걸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작업장에서 예를 들면 기계가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 작업자가 뭐 아파가지고 일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변동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딱 그 맞게 해놨는데 생산 능력을 그죠? 근데 그런 변동성이 생기면은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유 생산 능력이 있었더라면은 뭐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여유 생산 능력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재고라는 게 사실은 이제 순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그런 기능도 있죠. 근데 그 재고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재고 비용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시스템적 사고 측면에서 보면은 재고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제거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병목이 있다고 그럽시다. 병목이 있는데 그 병목 자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병목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근데 병목이 예를 들면은 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 거기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병목 자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거리가 항상 거기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일거리라는 게 공정중 재고라는 용어를 쓰는데 워킹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WIP라고 그럽니다. 그것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일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병목자원이 노는 이런 거를 막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그 DBR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거기 이제 버퍼라는 개념이 있어요. 버퍼, 완충 뭐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병목자원 앞에서는 항상 그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일거리가 일종의 재고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즉각적인 공급이 어려운 부품 경우에도 재고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뭐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거? 단추 같은 거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보유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재고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지 말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개선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밸류 체인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밸류 체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마진을 극대화하려면은 거기 그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 활동들이 이제 개별 활동들이 있는데 개별 활동별로 이렇게 봐서 자기보다 다른 곳에서도 더 잘할 수가 있으면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개별 시스템들의 그러면 최적화를 하면은 그럼 전체가 다 최적화가 되느냐? 근데 그 문제는 밸류 체인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별적으로 이게 최적화가 되면 그걸 다 합치면은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활동들 중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다 좋아지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전체 시스템이 최적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예를 들면은 병목이 있는데 병목의 개선이 다른 데 막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근데 병목의 개선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결국은 그 시스템 전체의 그 스루풋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병목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낭비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낭비 그러니까 무조건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낭비도 무조건 제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이제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일단 낭비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 능력 균형화에 보면은 여유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하지 않으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유 생산 능력도 변동성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오히려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무조건 낭비라고 해가지고 제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제거해도 괜찮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제거 당장 제거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 같은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시스템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게 뭐냐면 이 흐름 시스템에서 이제 스루풋을 최대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시스템 개선에 이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도구들이 한 번에 개발된 건 아니고요. 1900년도 이제 후반부에 이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그 운영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1, 2, 3차 산업혁명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다라는데, 그러니까 획기적인 뭐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치면서 이제 부족함 같은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이런 도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TOC 린 6시그마는 2차 산업혁명 그때 이제 그 대량 생산 시스템이 이제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량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게 갈수록 보니까는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도 이제 낮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요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이용되고 있는 게 이런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TOC, Lean, 6시그마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아마 생산 운영 관리를 수강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생산 운영 관리 수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들을 설명할 거예요. 오늘 세부적인 거는 생산 운영 관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은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뭐 1, 2, 3,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차는 왜 여러분들 왜 증기기관 그때 발명이 돼가지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 그거고요. 3차 산업혁명은 뭐 인터넷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AI, 그죠? 그 다음에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이 이제 융합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면서 이게 획기적인 이제 도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뭐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모두가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같은 게 이제 탄생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서비스 경영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그런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다들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융합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요. 거기 이제 물론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IoT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개념에 이제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그죠? 커넥션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건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봐야 될 거는 이러한 그 개념들, DOC, 린, 육시그마를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개선을 해서 그 다음에 스루풋을 하여튼 최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초반에 흐름에 문제점이 생기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병목, 그죠? 제약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낭비, 그 다음에 변동성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요 세 가지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제약하고 병목과 관련된 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TOC라는 건데 Theory of Constraints 아까 봤죠? 제약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낭비 제거와 관련된 게 린 우리 이미 봤죠? 린 공급 사수 관리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린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등장한 게 이제 육시그마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제약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약 이론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골드렛이라는 사람이 더 골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 더 골이라는 소설책을 쓰게 된 배경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친구가 무슨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스케줄링 관련해 갖고 일정 계획 수립하는 거 관련해 갖고 좀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골드렛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죠. 원래 골드렛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고 경영학자가 아니에요. 경영 쪽에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일정 계획 스케줄링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이 골드렛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스케줄링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OPT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그 만들어지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했죠.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요. 이 프로그램을. 근데 이게 판매가 현찮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판매가 현찮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에, 시도한 게 뭐냐면 더 고울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이게 소설책을. 그래서 그 원리가 그 OPT 프로그램의 원리가 더 고울이라는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 원리가 바로 Theory of Constraints예요. 그래서 제약 이론이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이제 원리는 뭐냐면 OPT라는 프로그램 원리는 뭐냐면 모든 프로세스에는 하나 이상의 병목이 있고 이러한 병목으로 인해서 프로세스의 아웃풋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는 항상 병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약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요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적으로 병목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병목의 경우에는 이제 활동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병목 활동 혹은 자원은 병목의 일정 계획에 이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론, 그 제약 이론의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뭐 시스템적 사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최적화, 스루풋 해결 시스템, 흐름의 균형화 이런 것들이 이 TOC의 원칙으로 거론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TOC 그러니까 제약 이론에서는 필수적인 게 뭐냐면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여튼 그 공급 사슬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개체들이건 활동이건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근데 이 활동들이 서로 상호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루풋 향상의 핵심은 결국은 프로세스의 아웃풋 최대화를 방해하는 병목 혹은 제약 조건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TOC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에서 보면 항상 병목하고 제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데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체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약한 거를 먼저 그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최적화인데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 시스템 전체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 최적화를 하면은 그걸 다 합치면 그러면 글로벌 최적화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비용 A가 증가하면 다른 부분에서 그거의 2배 정도의 비용이 감소한다고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부분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시도를 하려다 보면은 이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비용이 증가하면 자기 그 성과가 이제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글로벌 최적화에 대한 그 시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손해보는 게 자기의 성과를 축소시킨다고 이렇게 여기지 않도록 측정치를 글로벌 최적화를 위한 측정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평가가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비록 자기가 예를 들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자기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또 좋아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C 이론에서 강조되는 게 이제 스루풋 회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계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왜 그 1학년 때 뭐, 회계학의 이해 뭐 이런 거 듣습니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회계 시스템 배우죠. 그러니까 표준 원가 회계 시스템 이거 배울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뭐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만은, 간접비 같은 게 있는데요. 이 간접비 같은 거를 이제 할당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느 계층 뭐 매니저라고 그럽시다. 근데 그 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를 뭘 한다 그럽시다. 일을. 그죠? 근데 매니저는 그걸 다 전체를 다 통솔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니저의 예를 들면은 임금 같은 거, 월급 같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배분이 돼야 되느냐? 원가 계산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세 가지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매니저의 월급을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세 가지 원가 계산할 때 그 제품별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죠? 근데 그런 거 할당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당하다 보면 암만 좋은 방법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 스루풋 회계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스루풋 회계 시스템에서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런 거를 이제 그 할당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접비 할당 같은 걸 하질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부가가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부가가치. 여러분들 왜 이제 활동별로 이 부가가치를 이걸 만약에 우리가 측정을 한다면은 그 활동이 이만한 사람들이 각 활동별로 이거 이만한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러냐면 그걸 극대화해야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시스템 전체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고 부분 최적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여기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구매 비용을 구매 요청 횟수에 따라 할당할 경우에 구매 요청 횟수 감축 동기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구매 요청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만약에 횟수에 따라 할당한다면은 그러면 횟수를 줄이려는 동기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횟수를 줄이면은 1회의 구매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횟수를 줄이니까 그죠?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을 하면은 뭡니까?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 재고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셈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루풋 회계 시스템 내 자세한 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스루풋 회계 시스템에서는 일단 변동비만 이제 고려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개념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 개념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흐름의 균형화인데요.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DOC에서는 생산 능력 균형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 균형화는 이제 그 작업장별로 생산 능력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초과하는 데 있으면 그건 낭비로서 이제 고려되어 가지고 그게 제거 대상이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변동성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흐름 균형화에 초점을 맞추자. 흐름 균형화라는 건 뭐냐면 병목의 능력, 그 시스템에서 이제 병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목의 능력하고 시장 수요만 잘 맞춰놓고 나머지 것들, 비병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유를 가지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 같은 거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흐름 균형화예요. 그러니까 흐름 균형화는 병목의 생산 능력하고 시장 수요를 일치시키는 거죠. TOC 이론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이제 5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의 제약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약 조건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시스템 운영의 모든 거를 두 번째 제약 조건 있죠. 그거에 일정 계획에 이제 맞춰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도 이제 안 되면은 제약 조건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고 다섯 번째는 다시 1단계로 돌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 개선 5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제약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사실은 이제 여러 활동들이 있으면은 그 활동들이 어느 게 제약인지 병목인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활동별로 굉장히 다양한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제약인지 병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뭐 책상에 앉아갖고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부 제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제약, 세 번째는 공급 제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제약이라는 건 뭐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노동 숙련도가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거고요. 시장 제약은 뭐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 공급 제약은 자재 공급이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되겠죠. 그 확인한 방법은 내부 제약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공정중 재고 같은 게 보면은 어디가 이렇게 많이 쌓인다 그러면 그게 병목이죠. 시장 제약 같은 경우는 잠재 고객의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고객의 배송 능력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공급 제약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늦거나 배송 취소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로 이제 제약 조건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 시간 같은 거를 하여튼 최소화해야 되겠죠. 이게 또 일종의 낭비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도요타 같은 경우 보면요, 준비 시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을 영어로는 뭐 셋업 타임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셋업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지금은 이제 원타치 셋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준비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작업 중단 시간을 최소화한다. 이것도 낭비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낭비니까 제약 같은 경우는 최대한 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약 조건에 도착하기 전에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제약 자원을 통과하면 그건 낭비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쓸데없이 그 제약 자원의 그죠 시간을 사용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사적 생산 보존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지 않도록 그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이제 전사적 생산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스템 운영의 모든 것을 단계 2 결정에 종속시킨다. 그러니까 병목에 대한 이제 무슨 계획 같은 게 딱 수립되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재 투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병목하고 연결해 가지고 병목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계속 자재 투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목에 이르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러다가 딱 병목에 도착하면은 거기 이제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 계속 재고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사슬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개체들이 거기 관여가 돼 있는데 그죠? 거기에 분명히 뭐가 하여튼 잘 통과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서 암만 열심히 해도 거기 중간 단계에서 그 병목에서 딱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계속 그게 이제 재고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 DBR 시스템이라는 게 나왔어요. DBR 시스템. 그래서 요 D는 뭐냐면 북이란 뜻입니다. 드럼. 드럼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 병목이 이제 그 드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목에 모든 게 이제 맞춰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버퍼. 아까 얘기한 게 버퍼인데, 버퍼는 어디 이용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병목이 예를 들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죠? 노는 경우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목 자원의 경우에. 여기 사실 버퍼가 여러분들 생각엔 뭐 그냥 물량으로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그 리드 타임 갖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목에 언제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그런 날짜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미리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4월 7일까지 도착하면 되는데 한 일주일 전에 만약에 도착하게 만들어주면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버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양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로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줄 있죠? 로프에서 나왔는데 이 로프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병목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자재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이 막 자재 투입이 이루어지면은 앞부분에서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병목에 가면 꽉 막히게 되죠.
그래서 그 병목의 그 일정 계획을 고려를 해가지고 자재 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병목이 너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시스템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자재 투입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재 투입을 하면 그 투입을 받는 쪽에서는 계속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병목에 도착해서는 이제 그 재고로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 DBR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 TOC 이론에서 나온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제약 조건의 능력 향상시키기죠.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했는데도 모자란다 그러면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작업자를 고용을 한다든지, 하청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준비 시간의 단축을 통해 신속한 전화를 한다든지, 신속 전화를 위한 도구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약 조건의 능력 향상시키기에 이용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 DBR 시스템을 비롯해 가지고 사실 TOC에 기반을 두고 다른 것들도 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생산 운영 관리 수강했던 사람들은 PERT CPM이라는 기법을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근데 이제 PERT CPM 기법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TOC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스루풋 회계 시스템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TOC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단계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1단계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TO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리인하고 육시그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